네, 안녕하십니까. 엘렛입니다. 네, 오늘 좋은 휴일, 일요일. 저는 좀 이따가 또 등산을 가는데, 그 전에 하나 영상 찍어서 올리는데, 한 이틀 전인가 제가 캡처해놨다가, 이제야 영상 올리네요. 네, 부동산 전문가들, 이제, 올해 증시 전망인데, 아니, 부동산 전망인데, 4명, 5명 중 4명이 상승, 1명이 이제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누군지 뻔하죠? 한문도 모르는 교수님. 영문도 모르고 국문도 모르고 수학도 모르고, 근데 좀 양심 있는 학자 같아요. 진짜 어떤 이권이나 어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게 아니고, 정말 여기 제일 오른쪽에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뭐 쭉 하락이 있는데 나머지 4명은 맨날 나오는 사람이죠. 권대중, 김학렬. 이분은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맨날 오른다고 그러지. 이은영, 건설사 이쪽 부동산 이쪽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조영광, 건설사 소속이죠. 아니, 건설사 소속, 예를 들어 펀드를 파는 회사가 앞으로 주가 빠질 거니까는 펀드 사세요, 펀드 들으세요 하겠어요? 근데 한문도 교수는 진짜 제가 봐도 한 2년 전부터 계속 봤는데, 이 한문을 잘 모른다는 거, 이분은 그러니까 한자 공부 좀 하지 그랬어. 자, 기사를 보고 그거에 대한 제 주장을 펼게요. 제 주장은 한문도 모르는 교수님이랑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네, 야, 1대4다. 어떻게 4명이서 1명이랑 싸우냐? 자, 볼게요. 자, 기사 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진짜 떨어지나 안개 속 올해 집값 부동산 전문가 예상은 했는데 5명 중 4명은 올해 상승 전망. 상반기는 하락 보합세, 하반기는 상승. 상승률은 5%. 하락 통계는 대출 규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대통령 변수까지 하여튼 부동산 시장이 혼돈 그 자체다. 자, 전문가한테 물어봤다. 5명인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영광 대우건설 부동산 데이터 연구원,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이렇게 5명이네요. 자,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전국 서울 수도권 지방 4명은 어디나 다, 그러니까 권대중 그래도 교수는 그나마 수도권 지방은 좀 보합으로 예상을 했네. 교수니까. 나머지는 이해 당사자들이죠.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 이분은 부동산 관련 으로 먹고 사는 그 직업이에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 상담해주고 뭐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하여튼 애들 생활비도 벌고 막 이제 그러는 분이 자기 가족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하락한다 그러면 손님이 오겠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사람은 대한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조영광 대우건설 부동산 데이터 연구원, 전부 대우건설 여기는 수도권은 8% 이상 상승을 했네. 김학렬 소장은 근데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상승률을 조금 낮게 잡았네. 근데 이은영, 조영광은 보세요. 대한건설정책, 대우건설, 자, 다 건설사 관련됐죠. 건설사. 그러니까 이빠이 8%도 있고 5%도 있고. 그러면 권대중 교수는 약간 학자적인 양심이 있어서 수도권 지방은 좀 보합이다. 자, 4명은 다 상승인데 대략 5%, 8%도 있어요. 서울은 대체로 탄탄한 상승을, 수도권은 입지별 상승을, 지방은 양극화. 네. 자, 한문도 교수는 전국적으로 3% 이상 하락인데 특히 지방은 5% 이상 하락한다. 자, 누가 맞을까? 1년 후에 봅시다. 짠. 자, 이 4명의 전문가들은 상반기는 보합 또는 하락, 그다음에 하반기는 다시 상승, 그리고 지금은 공급 부족. 자, 공급 부족일 때가 아파트 상태였던 거 아세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우리나라 60년 동안에 제가 물량 체크를 했거든요. 그 상투는 공급이 부족할 때 왔었다. 공급이 많을 때는 상투 안 쳤다. 공급이 많을 때 하락한 거는 상투 치고 한참 빠지다가 공급이 많으니까 가속도가 붙어서 하락한 거지. 그러면 우리는 하락하는 와중에는 누구나 다 알아요, 하락하는 거를. 근데 지금 미묘한 상승과 하락의 그 변곡점, 그거를 참 찾기가 힘들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제가 그동안 연구해 보니까 공급이 부족할 때 상투가 왔다. 미분양이 늘 때가 상투가 아니에요. 미분양이 느는 건요, 한참 빠지고 나서, 고점 치고 나서 빠질 때, 그때 사람들이 안 사. 그러니까는 미분양이 늘어나지. 그러니까 미분양이 바닥일 때가 상투였고 공급이 바닥일 때가 상투였어요. 희한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전혀 달라요.
근데 엘리엇은 믿지 못해도 통계는 믿으세요. 통계는. 자, 그리고 개발 공약, 대선 이때까지는 좀 지켜보자.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 하락하다가 대선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 같은데. 자,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어저께 1,200원, 1,500원 진짜 후원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이제 커피 후원은 좀 하지 마시고 율무차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자판기 1,200원. 요즘에 1,200원인가? 1,000원 아닌가? 200원 까치밥으로 좀 더 주신 것 같아. 예. 하여튼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찌찌뽕. 자, 그리고 최근에 하락 통계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아유, 옛날에도 다 상투일 때는 다 일시적인 줄 알았어. 대공황 때도 89% 폭락할 때도 100년 전에 대공황 때도 고점에 그 영자 신문들 보면요, 일시적인 하락이다. 다시 재차 상승할 것이다. 400도 가고 500도 가고 600도 갈 거다. 그랬는데 42%까지 맞았다니까. 386에서 40, 대공황이 그랬어요. 근데 닷컴 버블은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 아이엠 때는 안 그랬어요. 꼭지에서 보면요, 팽팽해. 한참 빠지고 나서 아유, 그때가 꼭지였구나. 여러분들 10월달이 이미 꼭지였어요. 11, 12, 1, 2 지금 2월달이면 4달 지났어. 4달. 이거를 그러니까 호가는 자기 맘대로잖아요.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맘대로. 근데 실거래가는 계약서는 빠꾸 할 수가 없잖아. 국토부에서 계약서상으로 조사한 거는 이미 상투는 10월달에 상투치고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꺾이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2월달 들어서부터 1월달 2월달부터 그 기울기가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 하락이. 제가 얘기했죠. 힌지 현상, 경첩처럼 점점 기울기가 급해지다가 아마 한 4, 5월달 되면 진짜 그 폭락세가 나타날 것 같아.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폭락세가 나타날 것 같아. 누가 되든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혹시 안철수가 되면은 될 리가 없으니까 걸. 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지율 보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자, 다시 상승할 것이다. 지금 거래 절벽은 대출 중단에 따른 일시적인 거다. 여러분들 대출 엄청 해줘도 부동산이 폭락하면요, 안 산다니까. 아니, 대출 많이 해주면 대출 많이 받아서 좋아요? 근데 사갖고 1억 2억 까지면 좋아요? 자, 매수 시점은 당장, 실거주자는 당장 사래요. 제가 이거 웃기는 말이에요. 실거주자는 이게 10억에 사갖고 5억이 돼도 지금 사래요. 10억이라도 사래. 5억까지 떨어져도 괜찮대. 왜? 실거주할 거니까.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실거주자도 싸게 사야지, 싸게. 장기적으로 하락했다가 터닝할 때 사야지. 왜? 지금 9년째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8년 10개월하고 좀 꺾였지. 이제 거의 9년 가까이 상승했는데 지금 사라고? 아니, 1년 상승했을 때, 3년 상승했을 때 사면 안 되나? 그리고 이제 엘리엇은 8년 하락한다 그러고, 박승총 대님은 30년 하락한다는데, 미래에셋에서는 20년 하락한다는데, 왜 지금 사야 되지? 만약에 미래에셋처럼 20년 하락한다 그러면 한 11년 차에 사면 안 되나? 13년 차에 사면 안 되나? 그 사이에 뭐 전세 살거나 월세 살면 안 되나? 그리고 뭐 내 집이 없어서 그러네? 내 집 없어도 손해 안 보는 게 안 불안한 거지. 내 집 갖고 있다가 2억, 3억, 5억 까져봐. 근데 문제는 대출이 껴있어 봐. 하여튼 뭐 빨리 사는 사람도 있고 신중론을 갖고 좀 있는데, 하여튼 투자는 조심해라. 그러니까 사람도 특히 공통된 의견 중에 투자는 조심해라. 아니, 집값 오라간다며 왜 투자는 신중하래? 다 무조건 질러야지. 이게 이율 배반적인 거라니까. 이거 책임 안 지려는 거야. 책임 안 지려고. 그러니까 실거주자는요, 10억에 샀는데 이게 7억이나 6억 떨어져도요, 욕을 안 해. 와서 멱살 안 잡아. 이 교수놈아 이러면서 멱살 안 잡는데, 왜냐면 그 사람은 실거주주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이런 게 많이 안 있고 그냥 사는데 만족한다고. 애들 내 집 있으니까 정신 승리하면서 나는 내 집 있어, 나는 유주택자야 그러는데 손해를 봐도 멱살 잡지는 않는다고. 근데 투자자는 손해를 보면 당장 반대매 나가고 경매 나가고 하니까 와서 멱살 잡는다고. 그러니까 발뺌하느라고 실거주자는 아무 때나 사라. 지금이라도 사라. 투자는 조심해라. 보유세 대출규제 리스크가 많다. 그러면 리스크가 많으면 실거주자는 리스크가 없나? 아니, 대출 많이 받는 사람도 실거주자예요. 실거주자도 대출 많이 받아. 근데 실거주했다가 30% 40% 까지면 어떻게? 반대매 나가는데? 그러면은 무주택자가 되는데? 강제로 반대매 나가서? 한문도 교수님은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한문도 교수가 유일한데, 이분은 특히 영문도 모르고 한문도 모른다. 자꾸 사람 이름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유튜버는 막 질러도 돼. 와서 멱살 안 잡아. 집값 하향 안정은 이미 시작됐다. 이게 10월달에 꼭지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이제 드디어 하락 각도가 기울어졌다니까.
금리 인상, 주택 공급 등의 영향으로 심리 위축, 맞죠? 거래 심리, 좀 이따가 우리 그 매매 심리 지수 보자고요. 엄청나게 빠진 거. 그다음 매물 증가. 지금 그 매매 수급 지수도 엄청나게 늘었죠? 바닥이죠? KB는 50대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원은 90도 깨졌어요. 하락의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다. 자, 여기 뭐 변수가 나오고 그랬는데, 자, 넘어갈게요. 한 교수를 제외한 4인. 한 교수는 한 명의 교수란 얘기인가? 아니면 한문도의 한자인가? 한 교수를 쓸데없는, 친구가 지금 카톡 오잖아요. 몇 시에 출발하냐, 오늘의 메뉴는 보쌈과 과메기. 아, 제가 과메기를 좋아하니까 이 친구가 맨날 과메기 주문해서 지내봤더니 울산 과메기가 아니래요. 구룡포래, 구룡포. 포항이래, 포항. 거기서 주문한 거래. 그 다음에 여기 갓김치 오는데, 갓김치가 어디라 했나? 거제도라 했나? 어디 갔다 주문해갖고 하여튼 맛있긴 맛있어. 하여튼 먹는 거 담당은 친구가 항상 담당해요. 저는 주둥이만 가져가서 나불나불 하면서 먹어. 잘 먹어주면은 친구가 기분 좋아하더라고. 친구니까 이게 붕할 친구니까 언제든 내 집 마련해. 야, 이거 안 된다니까. 언제든 하면 안 된다니까. 잘 골라서 해야지. 왜냐면 이 사람 주장은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고 구매력이 있다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여러분들 주거 안정은 돼도요, 금융 안정이 안 된다니까. 아무 때나 사면. 그리고 다주택자는 똘똘한 한 채 집중하고, 무주택자는 실거주 한 채는 추천했다. 근데 실거주 한 채 샀는데 3억 손해봤어. 그거는 괜찮아. 야, 손해보면 어떠냐. 어차피 10년 있다 보면 올라있을 텐데. 그러면 주식 코스피는 지금 3천이잖아요. 그러면 50일 때, 100일 때, 200일 때, 500일 때 엄청 많았는데 아무 때나 주식을 사놓았으면은 됐지. 근데 왜 반대면에 나고 깡통 잡고 자살하고 그러나? 물론 이제 주식과 부동산은 다르지만, 강남과 용산 추천했고요. 신통 기획 이거 추천했고요. 서울 근접성 좋은 지역이나 3기 신도시를 추천했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 여기 어디예요? 수도권 과잉 공급. 지금 인천 공급 엄청나죠? 그다음에 하여튼 공급 많은 데가 많이 올랐어. 왜 그런지 아세요? 건설사들이 분양 완판시키려고 몇 개만 사서 1억 2억 올려놓으면 1000억을 버는데 뭐. 아니 2, 3억 올려놓으면 내수 중에 500억 1000억이 더 들어와. 분양이나 이런 거 성공하니까. 부산도 많이 꺾고,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동래구는 어디예요? 여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잖아. 차완영 기자님, 동래구야, 레. 이분은 이걸 두음법칙이라고 그래요. 레자를 내자로 하는 거. 동물의 내래 말이야. 아니구나. 세종과 대전, 강원, 제주, 경남, 양산. 경남, 양산은 또 뭐야? 여기가 거긴가? 신공항 만드는 데인가? 여긴가? 그런 거 기억나. 자, 이제 이 4명의 의견을 반박을 하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저랑 같은 편이에요. 짠. 자, 이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부동산원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는 이미 하락세예요. 이거 12월 달에 나온 기사거든요. 10월 달에 이미 상투 쳤어요. 계약서상이야, 계약서상에. 이게 얼마만인데, 진짜.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자, 방금 전에 봤던 중앙일보 그 기사를 제가 실거래가 다운받은 거로 할게요. 자, 전국 9개 도예요. 9개 도. 9개 도예요. 경기도가 제일 많이 올랐죠? 당연히 수도권이 올라 있으니까. 그러면서 10월 달에 상투 치고 빠지는 거 보이세요? 지금 분명히 1월 달도 빠졌을 거야. 2월 달도 빠질 거야. 제 데이터는 그래요. 1월 달에요, 하락률이 더 급해요. 2월 달은 점점 더 급해요. 지금은 아직 지방 먼 도시는 아직도 상승하는 데도 있어. 근데 얘네도 지금 탄력이 둔화돼가지고, 제주도도 진짜 꺾였고, 경상도는 특히 많이 꺾였고요. 전라북도도 살짝 꺾였고, 충청남도는 괜찮아. 강원도도 괜찮아. 충청북도도 살짝 꺾였어요. 이번엔 7개 광역시입니다. 세종시가 1월 달에 꺾이치고 1년 내내 빠지고 있죠? 인천시도 11월 달에 보합이었다가 12월 달에 급락하고 있어요. 서울, 대전, 전국 다 하락해요. 부산도 급락해요. 대구는 7월 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울산도 11월 달에 상투 치고 10월 달에 상투 치고 서서히 빠져요. 유일하게 광주시만 올라요. 어쨌든 광주시가 올라도 전국적으로는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계약서상이에요. 바꾸지도 못해. 계약서 물르지도 못해요. 호가는 맘대로 지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KB나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주간, 월간 시세는 호가 시세예요. 아가리 호가예요. 주둥이 호가예요.
그 시세는 결국 아가미 효과가 돼서 물속에 들어가서 뻐끔뻐끔밖에 못 될 것이다 라는 게 엘리엇의 주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좁혀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입니다. 수도권이 제일 많이 올랐고 제일 많이 꺾였죠. 당연히 전국도 오르고 꺾였죠. 자, 그러니까 광역시, 지방광역시, 지방도 다 하락입니다. 제일 못 올랐던 지방도 있죠. 광역시 뺀 지방도, 읍면 소세지 있잖아요. 이런 도도 결국은 덜 올랐지만 이제 꺾였다. 자, 서울입니다. 서울 5권역인데 동부권 노도강 이쪽 있죠. 여기는 9월달에 상투 쳤어요. 제 데이터랑 똑같죠. 저도 9월달에 상투 쳤다고요. 노도강 금강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남권은 10월이에요. 그 다음에 서부권은 9월이에요. 그 다음에 동남권도 9월이에요. 그 다음에 도심권은 11월이에요. 자, 봤죠? 자, 이거를 정리한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걸 비교해 볼게요. KB나 감정원은 물가를 반영해도 아직도 오른다고 나와요. 그리고 KB 선도아파트 지수도 완만하지만 아직도 오른다고 나와요. 그러나 제가 취합하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는 10월달에 상투치고 하락 중이에요. 400개 아파트인 메이저 지수도 하락 중이에요. 조금 더 올랐어요. 왜? 노도강이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 MB스타에는 노도강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도 꺾인 거 보이시죠? 10월달에 상투치고 10일, 12 하락 중이에요. 1월달도 아마 하락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국토부랑 저는 계약서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좀 늦지만, 그렇지만 저는 빨라요. 근데 KB나 감정원이나 부동산은 이런 데는 호가라고 호가. 집주인들이 실거래가가 떨어져도 아직도 네이버에 보면 신고가 잔뜩 있죠. 그건 안 팔려도 괜찮다고. 왜냐면 자기네 평균 가격 올리려고 자기네 집 비싸게 사라 이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초보자들이 많이 속아. 자, 이거는 왼쪽은 서울 25개구, 오른쪽은 경기도 11개 지역입니다. 왼쪽은 서울 아파트 400여 개, 55만 세대, 오른쪽은 경기도 11개 지역, 110개 단지, 16만 7천 세대를 갖고 지수를 만든 건데 매일매일 한 거예요. 어저께도 아침에 다운받았고 방송했죠? 보시면 노도강이 9월달 상투치고 급하게 꺾이는 거 보이시죠? 금강구도 급하진 않지만 꺾였어요. 똑같이. 나머지는 대부분 10월달이에요. 용산구만 올라 지금. 용산구는 약간 특이해요. 근데 용산구가 2013년도 다른 지역 다 바닥치고 오를 때 2014년까지 1년을 더 빠졌다가 올라요. 그러니까 뒤늦게 올라서 얘가 지금 2년 동안 보면은 한 중위권이지만 한 8년 동안 보면 꼴등이에요. 꼴등. 용산구가. 왜? 다른 데는 2013년 1월에 바닥치고 다 오르는데 용산구는 2014년까지도 하락했다고. 그 용산 개발 그것 때문에 실패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 강남구도 하락합니다. 제일 못 올랐어요. 16.8%밖에 상승률이 아니야. 노도강은 빠져서 56%야. 이거 7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강남구가 20% 갈 때 노도강은 70% 갔다고 2년 동안. 자, 경기도 빠지는 거 다 보이죠? 지금 유일하게 평촌이 살짝 올랐는데 이거는 3개월 동안 박살 난 다음에 찔끔 오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지금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용인 수지까지도 하락해. 마지막 남았던 용인 수지까지. 경기도 가천은 거래가 아예 없어요. 지금 12월 달에. 자, 막대 그래프로 보면 12월 달은 그나마 하락률도 적고 상승도 좀 몇 개 있으면서 셌어. 근데 이번 달 1월 달은 폭락세야. 폭락세. 실거래가가. 경기도는 근데 미리 많이 폭락을 해서 1월 달은 상대적으로 덜 폭락이네. 자, 안양평촌이 혼자 오르죠. 여기 안양평촌이 3개월 연속 폭락했다니까 제일 많이 빠졌어. 그러고 나서 1월 달에 그 한 건 이상한 거래 있죠. 신고가 만든 거. 반항하는 건 있잖아요. 그거 하나로 좀 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전세 수급 지수도 폭락 중이죠. KB 부동산원도 100을 깼어요. 그 다음에 매매 수급 지수 KB는 50까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부동산원도 결국은 야 이거 78까지 빠졌네. 오늘 거는 어저께 건지 아직 반영 안 했어요. 제가 이거 데이터 어저께 하고 조만간에 오늘 오후에 방송할게요. 아마 더 떨어졌을 거예요. KB 그 다음에 상승률도 KB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줄고 있죠. 0%예요 거의. 부동산원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아직 제가 업데이트 안 했어요. 자, 최근에 지금 상승률 하락하는 게 기울기 하락하는 거 보이세요? 뚝 떨어지는 거. 요게 상승률이거든요. 요게 거래가 15,000건 한 달에 되다가 7,000건 떨어졌다가 5,000건 하다가 지금 1,000건이야. 1,000건. 상승률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래량 줄어들고 2년 정월비가 계속 꺾이고 있고 이게 91년도에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거는 지금 안 갖다 놨구나. 그게 여기에요. 그게 여기에요. 지금 상황이
91년이나 너무 똑같아. 20개월 정도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상승률 줄다가 결국 폭시작해갖고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니까 8년 빠지는데 중간에 반등 한번 세게 한 다음에 빠졌지. 그래갖고 반토막 났어요. 상승의 반토막. 근데 일반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는요, 이렇게 빠져갖고 이렇게 좀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갖고 이 87년 저점을 깼다니까. 좀 이따 그걸 나중에 나올게요. 자, 마저 보면 물량을 볼게요. 자, 이거 1960년부터 입주 물량이랑 미분양이랑 임대 말소 물량이랑 이런 종류인데, 보세요. 91년 5월 달에 상투를 칠 때 입주 물량이 거의 바닥일 때죠. 거의 바닥일 때야. 그 다음에 2006년 11월에 버블7 상투 칠 때는 진짜 바닥이야. 진짜 딱 바닥이야. 딱 바닥. 빠질 때 엘리트리파에 입주하면서 더 폭락을 시켰다고. 그 다음에 잠깐 반등하긴 했지만 더 빠졌다고요. 이게 6년 빠진 거예요. 자, 지금 입주 물량이 바닥이죠. 딱 상투 치기 좋은 때죠. 자, 이것 좀 확대할게요. 확대. 그러면 미분양이 있단 말이에요. 미분양. 자, 당연히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미분양이 따라오르죠.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미분양이 따라올라요.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미분양이 따라올라요. 근데 워낙 장이 좋을 때는 입주 물량이 많아졌는데 잠깐 반짝하다 말았죠. 자, 그러면 상투는 이때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말게요. 2006년 11월에 상투 칠 때 이때 입주 물량이 바닥이라는 얘기는 했죠. 근데 이때 미분양이 거의 제로 수준이죠. 그러니까 워낙 입주가 많으니까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미분양은 있어요. 근데 이 미분양이 가장 바닥일 때가 상투예요. 당연히 계속 장이 올라왔으니까 미분양이 줄지, 없거나 줄지. 근데 얘가 하락을 시작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미분양이 늘겠어요, 줄겠어요? 늘지. 안 사. 하락할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전세값은, 아파트는 하락하는데 전세값이 상승한다니까. 물론 초반에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했어요. 그다음에 하락이 장기화되니까 나중에 하락했던 전세가가 다시 올라. 저는 이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하고요. 아파트가 하락하면서 전세값이 같이 하락해야 돼. 나중에는 아파트는 계속 하락하고 전세는 반등. 전고점 넘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전세는 올라도 괜찮아요. 왜? 그 돈 돌려받을 거잖아요. 근데 매매는 돌려받질 못하잖아요. 하락하면 그 돈 날리는 거야. 그리고 임대 말소 물량이 엄청 늘어나는 거. 이 복병은 왜 교수들도 이 얘기 안 하지? 지금 임대 말소 물량이 엄청 쌓이고 있는데 여기서 하락으로 돌아서면요, 이 물량은요 투매가 나온다고. 투매 막 1억 2억씩 던진다고. 왜? 이 사람들은요 5억에 사는 거 지금 20억 이렇게 돼 있어. 1억에 사는 거 지금 8억 9억 돼 있다고. 8년 전 9년 전 15년 전에 사놓은 거. 이제 임대 말소이 엄청 무서워요. 그 물량이. 선수들이야. 이 사람들은 대세 하락장을 여러 번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점에 못 팔면 10년 20년 그냥 고생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5년 3년 10년. 그러니까 그냥 1억 2억이라도 싸게 던져버려. 왜? 나중에 5억 10억 손해볼 게 눈에 보이거든. 과거 그런 뼈저리는 걸 느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무섭게 던져요. 왜? 이 사람들 보세요. 말과 소야. 여러분들 말에 한번 뒷발에 차여봤어요? 소에 한번 받쳐봤어요? 만약에 이 임대 말소 물량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면 아마 임대 염소 물량 아니면 오리 꿩 이랬을 거라고. 근데 말소라고 이름을 붙인 게 그래서 이게 무섭다고. 말소. 나중에 이게 임대 호랑이 이게 될 수도 있어. 재미없다. 자, 문제는 2030이 엄청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샀단 얘기예요. 왜 이때 안 사고? 그러니까 실거주자라면 아무 때나 사라 그러면 이때 사면 좋지. 근데 왜 이때 사냐고. 이때 지금 5배 4배 올라 있는데 강북구 8억 아니 8천억 그러니까 9천만 원짜리가 지금 5억이 돼 있는데 6억이 돼 있는데 그거를 실수요자는 아무 때나 사라고? 아니 나중에 그게 3억 2억 5억 4억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지금 9년 가까이 상승할 때 지금 사라고 그래? 지금은 말려야지. 교수나 교수들은 좀 말리는 사람도 있는데 신모 교수는 말고. 자, 지금 엄청 패대기 치고 있다니까. 지금 법인사업자들이, 다주택자 법인사업자들이 처음에는 팔면서 올려요. 그 다음에 꺾일 때도 또 팔아요. 그래야지 평균 단가가 높지. 고점에서부터 팔기 시작하면요 훅 떨어져 가지고 자기네들 거 못 팔어. 선수들은요 올리면서 팔고 올리면서 팔고 올리면서 팔고 내리면서 팔고. 이걸 누가 받아요? 2030이 받았다니까. 9천만 원짜리가 5억 됐는데 싸다고. 강남은 30억 40억인데 여기는 5억밖에 안 해. 야 7억밖에 안 해. 싸. 근데 얼마에 오른 거야? 1억 2천에서 7억이 됐는데 그걸 싸다고 사는 거라니까. 싸다고 만다 그러다가 진짜. 이거 방금 전에 했고요. 자, 91년도에 고점. 여러분들 실거주자는 아무 때나 샀고 여기서 샀어. 그래갖고 60% 폭락했어. 8년 있다가 IMF 때.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의 평균 보유 기간이 7.8년이래요.
물론 15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20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좀 투기적인 사람들은 한 3년 만이나 5년 만에 팔 수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7.8년이래요. 그러니까 딱 8년 빠지는 거 봐봐. 91년부터 98년까지 빠졌다니까. 거의 7년 반인가 빠졌어요. 근데 왜 지금 사라고 그래? 이게 얼마나 빠질 줄 알고. 이게 지금 8년 그 IMF 때는 직전에 91년도에는요 8년 이거 4년 올랐거든. 4년. 이거는 지금 8년 9개월인가 올랐어요. 근데 버블 세븐 때는 8년 6개월 올랐고 8년 6개월 올랐으면 왜 8년 5개월째 6개월째 왜 사냐고. 그게 6년 빠져가지고 42% 빠졌는데 음마 같은 똘똘한 한 채도 40% 빠지고 렉스 신축 1년 차도 빠지고 목동 아파트도 박살나고 용인수지도. 여러분들 목동 아파트요 그 15년 전에 고점에 비하면요 한 30%밖에 못 올랐어요. 노도강 200% 오르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고점에 물리면은 많이 빠졌다 올라온단 말이야. 노도강은 좀밖에 안 빠지고 올랐어요. 용인수지 버블세븐들은요 많이 빠졌다 올랐어요. 용인수지는요 아직도 초대형 평형은 아직도 15년 전에 가격을 회복을 못했다니까요. 본전이 안 됐으면 엄청 손해지. 여러분들 본전이면 금융비용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물가를 자꾸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자, 엘리어트 파동을 보면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그 다음에 이 모든 파동이 5파로 끝났어요. 엘리어트 파동이 그래. 엘리어트 파동이 주택시장에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한 사람은 세계에서 아니 우주에서 처음이에요. 제가 코렉트. 이게 온다고요. 이거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IMF 때 조정보다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 조정보다 더 큰 게 온다고 봐요. 저는. 왜? 이거는 하위 조정파잖아요. 하위 2파, 하위 4파잖아요. 이거는 본격 조정파예요. 이 전체 35년 동안 오른 거에 대한 조정파예요. 문제는 뭐냐면 일반 아파트는요. 얘를 깬다니까. 이렇게 깬다니까. 얘를 깬다니까. 87년 저점을 깬다니까. 이거를 증명한 게 이거잖아요. 이거 KB 자료예요. KB 자료. 이거 깬 거 보이세요? 물론 버블 세븐 때는 덜 깼지. 근데 이번에는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깰 것 같아. 이걸 깰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사가지고 그리고 이게 부동산은 책임을 안 져.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추천을 해갖고 그 아파트 샀어. 근데 최소한 1, 2년 동안은 몇 살 잡힐 일이 없어. 왜? 폭락하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리거든요. 그때는 나 유튜브 안 해. 그때는 나 교수도 안 해. 아니면 이 업체, 부동산 관련 업체 팔고서 이제 나 먹튀했어. 이런다니까. 일본은 20년 하겠다. 잃어버린 20년인데, 이 옆으로 긴 것까지 따지면요, 잃어버린 30년이야. 올랐어도 찔끔이야. 지수가. 물론, 여기서 신규 분양하고, 여기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는 대박난 아파트도 있어요. 그런 걸 자꾸 갖고 온다니까? 일본도 도심지는 올랐다. 일본 올랐는데, 도심지 올랐는데, 30년 전에 아파트, 이렇게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산 거 그때보다 올랐냐? 아니라니까. 신규 분양한 것들이 오른 거지. 이게 10분의 1 토막 났다가 이제 한 더블 났대. 좋겠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이제 오늘도 아차산이에요. 우리 친구랑은 그냥 아차산이 고향 같은 산이야. 일단 이렇게 아주 높지 않고 운동도 적당히 되면서 한 10,000보 20,000보 거들면 우리 친구는 또 옆에다가 뭐 10,000보개를 차고 다니더라고. 오늘은 어디로 갈까? 오늘은 저기 면목동 쪽으로 내려갈까? 아니면 구리시청 쪽으로 내려갈까? 좀 고민이 되네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오늘 여러분들 일요일 날 잘 쉬시고 운동도 하시고 저는 등산 갔다 오면은 오후 늦게나 이제 내려와서 우리 먹는 걸 엄청 먹거든. 가서 막 맛집 다 다녀 거기. 그 영상 만들어서 올릴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주위에 많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링크를 퍼다가 카톡방이나 뭐 분요회나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좀 옮겨주세요.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